지금부터 의료정보학 제12주차 과제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로 인해 내원한 환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축에 대한 의심 가는 질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로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세 번째로는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양이 전열성 복막염 바이러스와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뉘는데 장간 내 감염은 일반적으로 경증의 위장관계 증상을 유발합니다. 전신적인 감염은 고양이 전열성 복막염이라 불리는 다양한 임상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다양한 독성을 가진 FECV 또는 FIPV의 야외 군주가 있고 일부 감염된 고양이의 위장관 내에서 FECV가 변이 또는 재조합을 통해 FIV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장관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변으로 배설되지만 등급의 타액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것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태반을 통해서 전파되지는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FECV에 감염된 155마리의 애완 고양이에 대한 연구에서 18마리는 지속적으로, 44마리는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했고 6마리는 초기에만 배출하다가 배출이 정지되었으며 4마리는 감염에 저항성을 띠고 재감염에도 감수성을 나타냈습니다. 단핵고에 감염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신을 통해 퍼져나가 FIP를 유발하게 됩니다. 임상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삼출형의 질병은 단백질이 풍부한 체액이 복강, 복막강, 심낭강 그리고 신장의 피막하 공간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 복합축성 혈관염을 일컫는데 이는 보통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이 미약한 개체에서 발생하고 비삼출형에서 농성, 유가종성 또는 유가종성 변별은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하며 특히 눈, 뇌, 신장, 대망막 그리고 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세포 매개성 면역이 작용하는 개체에서 발생합니다. 일부 고양이들은 FIP의 두 가지 형태 모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장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은 일반적으로 발열, 구토 그리고 점액성 소사를 유발하는데 급격한 FIP의 경우 모든 연령의 고양이에서 발생하지만 5세 미만의 고양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1세 미만에서 관찰됩니다. 특히 중성 수술을 하지 않은 수컷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들이 나타내는 이상소견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쇠약이 주를 이루고 황달과 안구염증, 복부백만 호흡곤란 또는 중추신경의 이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2세 미만의 고양이에서 황달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FIP인데 감염 개체의 경우 간의 크기는 정상 또는 증대되어 있고 윤곽이 전반적으로 불규칙하며 복부백만이 일반적이고 액체에 의한 파동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때때론 종괴가 대망, 장각막 그리고 위장관에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흉막상추는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심음 또는 폐렴의 감소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구축성 호흡상을 유발합니다. 진단을 찾아보면 FIP에 감염된 고양이는 혈액검사, 혈청화학검사, 뇨검사, 영상심박검사, 그리고 뇌척수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을 관찰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이 질병만의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므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정구성, 정색소성, 비쟁색성 빈혈 또는 호중구성 백혈 증가증 그리고 림프구 감소증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혈소판 감소증은 일부 고양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전성 고질 소혈증, 신성 고질 소혈증, 그리고 단백뇨는 가장 일반적인 신장의 이상 소견입니다. 방사선상으로 흉막, 심낭막 또는 복막 삼출, 간 비대, 신비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음파 검사는 삼출액의 양이 적은 고양이의 경우에도 복수를 확정 진단할 수 있으며 췌장, 간, 림프절 그리고 신장을 평가할 수 있어 아주 좋은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소견에서는 뇌실 확장, 뇌소수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FIP 감염 증상을 나타내는 고양이의 뇌척수액에서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가 높게 나타납니다. FIP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채취한 삼출물은 무균성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에 감염된 경우와 비교하면 단백질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일부 고양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는 혈청보다 삼출액이 높은데 때문에 삼출물의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FIP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마글로불린의 농도가 전체 단백질의 32% 이상일 경우 FIP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신경계 FIP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주에서 6주령의 개체에는 모치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만큼 감소하고 신생아기 이후에 감염된 새끼 고양이들은 8에서 14주령의 혈청 확정으로 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새끼 고양이에서 혈청 확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건전 FIP 확진이 어렵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비림프 기능의 억제와 동반한 바이러스의 제거와 T림프의 기능의 자극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치료 형태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라고 합니다. FIV의 퍼진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며 안구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고양이는 항염 치료를 하거나 감염된 안구를 적출함으로써 치료에 효율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전신에 FIV를 나타내는 고양이보다 더 나은 예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이인수공통학적인 질병의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입자는 건조대 3층물에서 7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소독제로 부활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역학적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인 고양이들 중 일부는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두 번째, 혈청 확정으로 음성인 고양이들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모치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는 4주에서 6주령에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새끼 고양이들은 모치 항체가 감소한 후 어미 고양이가 아닌 다른 고양이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세균적 감염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는 8에서 14주령에 생성된다. 앞서 말한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 혈청 확정 음성인 어미 고양이와 함께 사육하는 새끼 고양이들은 분양 전에는 오직 어미 고양이 및 동배 새끼와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하며 14에서 16주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분양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장간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인수공통적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입니다.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 FIV는 단일 가닥 RNA 바이러스입니다. 형태학적으로는 사람의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와 유사하지만 혈청학적으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RNA가 숙주 유전자대로 삽입되는 것을 촉매하기 위해 역전사 효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파는 교사항인동을 통해 FIV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 FIV 바이러스는 정자에서 관찰되고 인공수정계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태반을 통하거나 출생기 전으로 감염된 암고양이로부터 새끼 고양이로의 전파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발생률은 지역과 고양이의 생활 습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FIV는 T림프구, B림프구, 대식세포 그리고 성상세포 내에서 복제됩니다. 단핵구의 생성을 자극하는 독성이 있고 비임상형의 잠복기를 가지며 그 기간은 수년에 달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잠복기의 길이는 바이러스의 독주 및 감염된 고양이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임상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고양이들은 대부분 3에서 10세이며 이는 잠복기가 수년에 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 특성을 알아보면 FI 감염 시 임상 증상은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면역 결핍에 의한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FIV 양성 판정 고양이에 나타나는 임상 증상은 음사 판정 고양이에 나타나는 것과 같기도 하므로 감염의 비임상 시기에 질병의 원인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FIV 항체 검사의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면역 결핍에 의한 질병을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예후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감염성 질병이 병발한 FIV 양성 고양이가 불량한 예후를 가지는지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은 병발 감염을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진단을 알아보면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비재생적 빈혈을 FIV인과 감염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혈액 학적 이상 소견으로 꼽습니다. 골수 천자액을 세포학적으로 검사하면 세포 성숙의 정지, 림프종 또는 백혈병이 관찰됩니다. 아직 방사선학적으로 나타난 소견은 없습니다. 혈액 중에 바이러스의 분리나 PCR 실험 결과는 일부 항체 음성인 고양이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개월령 미만이며 FIV의 혈청학적으로 양성을 나타내는 새끼 고양이들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6일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혈청학적 양성인 고양이들은 면역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기 위해 또 다른 2차적인 추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경우 용량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살균성 약제를 투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항생제, 치료 또는 여러가지 약제를 위한 치료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고양이를 들이기 전에는 FIV의 혈청학적으로 음성인지 검사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FIV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촉에 의한 전파는 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독제의 감수성을 가지며 특히 건조에 약하다고 합니다. 배변판과 식기는 뜨거운 물과 세제로 세척하면 바이러스가 불안화됩니다. FIV에 감염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은 모두 어미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생후 6개월령에 모유 또는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FIV에 감염된 결과 면역 결핍이 유발된 고양이들은 다른 인수 공통학적 원인체들을 사람의 환경으로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들은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침울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나 특정 전기계통 이상 소견들을 호소합니다. 부검한 개체 중 23% 정도는 종양이 관찰되었고 나머지는 비종양성 질병으로 인해 폐사했습니다. FELV 검사가 양성 나온 경우에 이 FELV에 이 질병이 유발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혈구의 면역매개성 파괴로 인한 간전성 황달, 간림프종, 간지방증 또는 국소 관계사에 의한 간성 황달 또는 소화기 림프종에 의한 간우성 황달이 나타납니다. 비염 또는 폐렴의 임상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 호흡곤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징했을 경우 심음과 폐음이 감소되어 들리기도 한답니다. 혈액 각정, 혈청 화학적 뇌분석 그리고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혈구 증가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면역매개성 적혈구 파괴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골수에 감염되기 앞서 혈청에서 엘리사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으므로 감염 초기나 자가 한정 감염기 동안 일부 고양이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IFA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서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양성 엘리사, 위험성 IFA 결과가 나타난 경우 검사 당시에는 전염성이 없으나 지속적인 바이러스 혈증과 상피세포 감염으로의 진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에서 6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할 때까지 격리시켜야 합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 약제 중에서도 역전사 효소 억제인자인 IZT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종양이 발생한 경우 화학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귀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통제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및 인수공통학적 질병의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병과 마찬가지로 감염 개체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배변판과 식판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개체는 번식하지 말고 도태시키며 FELV의 항원은 사람의 혈청에서 분리된 적이 없으며 이것은 인투공송으로 발생할 위험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FELV에 감염된 고양이들은 그렇지 않은 개체들보다 살모넬라 같은 다른 인수공통 병원체를 사람의 환경으로 전파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